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금리 8%를 넘어서 9%로 간답니다. 고금리 지대죠. 이제 내 집 마련 시가 많을까요? 라고 묻는데 내 집 마련 이제 당분간 못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9% 내면서 어떻게 집을 삽니까? 못 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경기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얼어붙는 건, 거래 절벽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졌는데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이 좋을 리 없다라는 겁니다. 더 안 좋아진다. 내년에는요. 주택담보대출금리 두 자릿수가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2023년 2월달에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린다라는 이야기도 벌써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3.25입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0.75 올려서 4% 만들고요. 12월 달에 0.75 또 올려가지고 4.75 만듭니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0.5% 올려서 5.25 만든다라는 게 그들의 신도라는 거죠. 이야, 2023년 2월 달에 5.25 되면 그 다음에는요. 6% 7%도 성큼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요. 한국은 11월 달에 0.5% 또 올려서 3.5를 만들죠. 그러면 내년 1분기까지 해가지고 한국이 3.5인데 미국이 5.25면요. 한국은 미국을 가파르게 쫓아가려고 0.5% 이상을 계속 올려야겠죠. 뭐 그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한국의 종재가 한국의 0.5%는 뭐 미국의 0.75하고 같은 효과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개소리입니다. 0.5하고 0.75하고 어떻게 같아요? 숫자가 다른데.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빚을 낸 사람들은 많이 어려워진다. 많이 충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사실임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니네들 큰일 났다. 이제 자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떡하긴요. 하루빨리 빚의 규모를 줄이라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서둘러야 된다. 좀 더 어떻게 할지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만약에 무리하게 벌려가지고 되게 많이 어려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할 사람이다. 처가살이를 하든 뭐 본가살이를 하든 들어가는 것도 나름의 대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깔고 있는 주택, 지금 현재 뭐 자가 거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되게 많이 내가지고 많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다운사이징해서 줄여서 보증금 적은 월세로 옮기고 그 집을 뭐 전세를 주든 아니면 뭐 월세를 주든 뭐 좋으면 할 수 있으면 빨리 팔든 뭐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최소 3, 4년, 4, 5년은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견디면 그 다음 시기가 또 다시 거품을 일으키는 시기가 오게 되면 팔 수 있는 기회가 오겠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든 뭘 하든 버티고 견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주택담보대출이 8%를 넘어서 9%를 갈 수 있다는 건 언제 얘기입니까? 2022년 연말까지의 버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이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내년에 주담대가 12%가 됐습니다. 15%가 됐습니다.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가 흘러가는 분위기가 너무 빠릅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집값이 조정되는 시기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겁나는 거죠. 미국이 금세 금리 낼 일이 없고 한국도 가파르게 계속 올려야 되고 그러면 시중금리는 더더욱더 높아져만 갈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더라는 거죠. 뭐 그런 고민은 계속 필요한 거죠. 아무도 우리의 삶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신경 쓰면서 지내야 될 겁니다. 누가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었나요? 이미 금융권들이 혹은 정치권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다 알았으면서 모르세요 하고 모르지도 않은 거죠. 뭐 지금의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한국에 경제위기가 올 리가 없다라고 자꾸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보다는 경제가 많이 어렵다, 안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할 터이니 국민들에게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기들은 물 낭비하고 전기 쓰고 흥청망청거리면서 국민들에게만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경제위기가 온 것처럼 얘기하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전기값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싸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기세 올리려고요. 물값이 싸다, 물을 낭비한다, 물값 올리려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더 지으려고 하는 저런 기득권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을 그냥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의해야 되고 그러지 못하게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지고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들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들로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지금의 정부 아래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싸질러 놓은 것들을 지금 나름 처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는 관료들이 있을 거다, 정치인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얘기도 맞습니다. 이미 넘겨받을 때부터 정부의 적자 재정이, 정부의 부채가 천조가 넘는 그런 막장인 상태에서 넘어왔던 거죠. 지금의 정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다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경제수장으로 앞세웠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거짓말하고 책임 떠넘기게 하고 일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을 보면 이제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같은 지금 정부에 있는 경제팀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을 만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전 정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던 이들이 이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이 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문재인 정부 아래 있던 많은 이들이 저렇게 망가뜨려 놨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 이전에도, 지금도 부동산 거품은 그 문재인 정부의 세력들이 만든, 싸질러 놓은 죄악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지금의 정부가 그러한 것들을 다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또 국민들의 욕을 먹는 자리임은 어쩔 수 없다. 국민들의 욕을 먹는 건 지금 현재 대응해야 되는, 대처해야 되는 모습들이 많이 허술하고 많이 무책임해 보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의 시대나 과거의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나 어떻게든 또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담대가 벌써 9%가 될 거란 얘기가 나오니 좀 더 놀랍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잘 지켜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